네, 오늘 지금 골든타임에서 소개할 기업을 살펴봤더니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근데 코롱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롱이 네.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합성어라서 한 번에 이렇게 딱 감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의복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합성 섬유가 있는데 혹시 두 분 어떤 건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면도 아니고 수육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합성 그렇죠. 섬유? 합성 섬유 중에 네.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로 나일론입니다. 아, 네. 네. 그 유명한 나일론. 그 네. 유명한 스판, 네, 나일론이죠. 예. 지금은 이제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천연 소재, 천연 섬유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합성 섬유 이 나일론이 생산되고 나서 개발되고 나서 이제 의복계의 혁명이 일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35년에 미국의 듀폰사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섬유를 이제 세계 각각 그 곳곳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2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코오롱사가 이 나일론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름이 한국 나일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나일론에서 코오롱, 지금의 코오롱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표준어는 나일론인데 저는 네. 나이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 사람들이 나이롱 하잖아요. 네. 바로 그 회사였군요. 맞습니다. 코오롱 네. 하면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코오롱 네. 인더스트리는 뭐 조금 다른가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코오롱 그룹이 지주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 1월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바로 다음 달에 2010년 2월에는 코오롱 인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위치는 이제 패션 부문은 강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부문 본사 그리고 연구센터는 마곡동 사옥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그리고 국내에 이제 8개 공장이 있는데요. 구미 공장, 그리고 울산, 김천, 경산, 여수, 대산, 인천 이런 데 있고 또 해외 7개국에도 해외 지사가 있는데요.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독일에도 있고 미국, 멕시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라고 하니까 네. 코롱에 인더스트리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의복 아니면은 섬유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글로벌 탑 화학 소재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다양한 자동차 소재, 첨단 소재, 필름 소재, 화학 소재, 그리고 의료 소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생산과 투자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나눠보면 4개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의복 소재라든지 다른 사업은 기타 부문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산업 자재라는 걸 보면요. 자동차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타이어 코드라는 거, 그리고 에어백 원단, 그리고 쿠션, 수소 원료 전지, 아라미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부직포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학 소재가 있는데요. 화학 소재에서는 이제 석유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 플라스틱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필름 전자재료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페트 필름, 나일론 필름, 증착 필름, 투명, 폴리미드 필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패션 그 부문으로 넘어가면은 스포츠 의류,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패션 맞아요. 의류, 그리고 골프웨어, 그리고 남성 패션, 여성 패션, 아울렛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패션을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 부문은 다른 산업 소재나 화학 소재 그리고 이런 필름 소재들이 굉장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의 기준으로 이제 사업 비중을 좀 나눠보면요.
산업자재가 42.6%였고요. 패션이 21.5%, 그리고 화학 소재가 17.5%, 그리고 필름, 전자재료가 14.3% 순이었는데요. 근데 매출액이 크다고 그게 바로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영업이익 순으로 다시 보면은 일단 화학 소재가 가장 많아요. 51.8%, 네, 그리고 산업자재가 46.8%로 지금 산업자재와 화학 소재에서 이제 효자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름, 뭐 전자재료는 14.3%, 그리고 패션이 마이너스 7%, 네, 좀 경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야, 오. 의외네요. 왜냐면 코로나19 때 제가 생각해도 옷을 산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저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요. 뭐 평소 백화점 가거나 그런 것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올해 1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연매출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4조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4분기 실적만 보면은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400% 이상 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동기 대비해서 400%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작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산업 자재 중에 타이어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승용차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강도가 높은 그런 소재인데, 일반 차에도 이게 필요하지만 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전기차나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이런 데에 그 소재의 비중이 10%에서 20%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이 소재도 많이 이제 수요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매출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2위 생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꼽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라미드, 이것도 산업 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좀 처음에 듣기에는 어렵지만 그 항공기나 광 케이블에 쓰이는 그런 보강재 소재거든요. 이게 이제 슈퍼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데 뭐 한 500도씨 내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슈퍼 섬유로 불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5G 광 케이블로 이제 전환하고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매출이 또 증가를 했고요. 또 구미 공장이 또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7,500톤 정도고요. 국내에서는 최대 생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 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수분 제어 장치라고 해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수소 전기차, 드론, 뭐 중장비, 기차, 선박 이런데 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핵심 부품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시장의 그 마켓슈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2025년 목표이긴 한데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또 나머지는 이제 PCR 페트 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재활용 페트 필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뭐 최다, 뭐 이런 것들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식품 포장, 그리고 뭐 생활용품, 산업용,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재활용 페트 소재를 된 거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뭐 LG화학이나 뭐 롯데와 같이 뭐 이렇게 협업 작업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협업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 그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규제를 50% 이상 재활용하게끔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좀 맞물려서 그런 수요가 좀 기대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장되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섬유 사업부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인 만큼 직원 규모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규모가 이제 큰데요. 일단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 3월 기준으로 이제 전체 직원 인원이 3,923명, 이제 거의 4,000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패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40명 정도인데요. 이게 남녀 성비를 보자면 여성이 조금 더 많아요. 여성이 51% 그리고 남성이 49%. 어떤 조직이나 이제 이렇게 여성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패션 부분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제조 부문으로 들어오면은 전체 인원이 이제 2,783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 비율이 12% 정도예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전통적인 제조 그런 기업의 느낌이 나죠. 네. 88%가 남성 비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전체로 성비를 보자면 여성 비율은 23% 수준인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지금 약 10년 전부터 이제 공채에서 여성의 이제 채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멘토링제를 운영하면서 여성 관리자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사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어떤 근무 환경 좀 애쓰고 있고, 또 임산부 직원에게는 특별 휴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기 퇴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정에 어떤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도 복직률이 100%라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성 비율이 늘어날 추세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성 채용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또 육아휴직 후에 100% 복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 문화가 엄청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조직 네. 문화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조직 문화가 좀 많이 섞여 있는데 네.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코오롱의 핵심 가치 그리고 코오롱 정신이라는 거를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핵심 가치는 이제 원앤언리인데 이 원앤언리가 이제 인재상에도 나중에 적용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경쟁력, 차별성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정신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챌린지, 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구를 쓰면서 새로운 생각 그리고 뜨거운 열정, 당당한 자세, 완벽한 실행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토대로 좀 보면은 세계 무대로 하는 만큼 뭐 최고, 최대, 베스트 퍼스트라는 타이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좀 중시하는 문화다라고 하고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는데 뭐 성과급제 그리고 공모제를 통해서 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또 괜찮은 규모의 어떤 포상을 또 주어지고 또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또 계속 뭐 보상 제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가지는 사내 복지 제도 그리고 직원의 만족도를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번째는 이제 가족 같은 문화. 가족 같은 문화가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이제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네. 진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족이에요. 끈끈한 정. 네, 그런 문화라서 가족 사생활이 있습니까? 네, 사생활 보장해준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예.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아.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해주는 그런 정문화가 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팀마다 결속력, 정 이런 것들 좀 중요시하는데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뭐 착하다, 우호적이다 이런 평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도 초대해서 같이 축제를 하고 원래 이런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면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지역 문화 축제를 좀 이어간다든지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소통, 끊임없는 어떤 그런 이제 갈등 해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정겨운 분위기로 좀 꼽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자유로운 문화예요. 정이 많지만 그래도 자유를 많이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부서마다 약간 뭐 부서장 리더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그 회의 문화, 뭐 복장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서 의견을 좀 잘 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회의를 하라 그러고 저도 말을 못하고 회의를 끝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입사원 때. 듣다 많이. 끝나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의견을 내라고 해서 내면 큰일 나는 아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네. 개인의 뭐 개성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뭐 복장 이런 거는 규제가
이유가 없어요. 뭐 면접에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근무할 때는 뭐 정말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가고 점퍼라고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티셔츠도 입고 가고 네, 편안한 문화라고 하고요. 또 휴가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러운 게 뭐냐면 이제 휴양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뭐 호텔이랑 리조트 같은 게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뭐 울릉도에 있는 리조트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천연의 어떤 그런 소재로 잘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시아 유일의 건축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근무하기 좋은 거는 이제 시차 출근 퇴근제도 그 다음에 뭐 유연근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그보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벨이 최상이라고 하네요. 일단 최지연 피셜에 의하면 워라벨 네. 최고 그리고 네. 가족 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은 사실 안 갈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너무나 다니기 좋은 너무 좋은 것 회사인 것 같거든요.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용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채용 분야 그리고 규모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롱 인더가 이제 매년 하반기에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대졸 공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채용은 이제 제조 부문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조 부문에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고요. 인원은 이제 00명으로 2자릿수 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대졸 공채는 이제 3자릿수까지 채용을 하지만 이 채용형 인턴은 2자릿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문별로 보면은 일단 이제 스태프 직군으로 보면 이제 기획, 재무, 인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상경 관련된 전공자들 그리고 인문 상경 그리고 법학 전공자들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어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문에서는 이제 관련 자격증, 전공 자격증이나 직무 관련 자격증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도 좀 영어를 좀 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상경, 인문, 어문, 화공 전공자를 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보통 이제 B2C 그런 영업 판매가 아니라 이건 이제 B2B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술 영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공 전문 그 전공을 하신 분들도 좀 우대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공은 이제 참고 수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비전공자도 그런 직무 역량이 좀 뛰어나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좀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은 이제 스태프 직군과 영업 직군은 지금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 설비 기술, 이제 환경 안전 이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화학, 화공 고분자, 그리고 기계공학, 전기공학, 뭐 안전공학, 환경공학, 우리 보통 이공계 출신들 이 직무를 좀 기초적으로 전공을 배우신 분들을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제한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영어 회화를 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안전 부분에서는 산업 안전 기사 자격증을 이제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환경 안전 부분은 이제 서울과 김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공장에 따라서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채용 공고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채용 부문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채용이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이렇게 이어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크게 이제 그 채용 절차를 보면은 먼저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인턴십, 그리고 입사라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 기간에는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마감일에 또 이렇게 막 몰리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접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필기 전형에서는 온라인 인성 검사 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인성 검사를 이제 7월 초순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면접 전형으로 가면은 이제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2가지 정도 이제 면접을 보는데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면접을 보는데 하루에 편의를 봐서 하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월 중순에 면접을 보고 나면은 중간에 채용 검진을 하게 되고요. 또 이거에 이제 그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인턴십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 13주 정도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8월 초에서 10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되고요.
근데 평가를 거쳐서 이게 우수자로 선정이 되셔야 또 전환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반기 이제 대졸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과 같이 연수를 받고 예, 아. 신입사원으로 이제 발탁이 되는 네,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인턴 수준에서 이제 보수가 궁금하실 텐데 300만 원 수준이에요, 월. 네, 굉장히 네, 높은 좋은, 편. 그쵸. 인턴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봉은 대졸 초임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4,400만 원, 그래서 4천 중반 수준이고 이게 이제 보상이나 이제 이런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와. 음, 일단 인턴을 하는데 월 300만 원을 준다는 건 그러니까요. 그만큼 일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잘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인턴십을 하시더라도 정말 많이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채용 연계형을 하는 이유는 뭔가 경험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내가 정말 입사를 하는데 그 안에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직무교육 연수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정말 그걸 익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연봉이나 이런 보상을 더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전공 분야로 진출을 하실 분들은 좀 잘 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류 전형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서류 전형은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지원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력사항을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이런 것들을 또 별도로 요구하거나 뭐 다른 이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딱 그냥 2페이지 정도 입력하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선택은 1지망, 2지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지망을 선택을 하시고 2지망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팁을 드리자면 1지망과 2지망을 동일하게 써도 되고 다르게 써도 되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쓰는 것이 제가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면 1지망으로 고수했을 때는 이 사람의 점수가 정말 탑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률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2지망이랑 1지망 좀 선별해서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차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진, 잘 나온 사진 좀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년월일, 학력, 그다음에 전공, 학점, 외국어, 그리고 점수 있어야 되고 뭐 자격증, 그리고 수상 정보, 나를 좀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 입력하는 란에 내가 좀 어필할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어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좀 가점 같은 걸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활발하게 그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경험 사항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넣으시고 꼭 뭐 자격증이나 점수가 있어야만 입력하는 란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충분히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점을 받을 만한 우대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챙겨가야 또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대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능력을 좀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나 이제 해외 경험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해당되신다면은 뭐 해외 체류 경험이 있거나 교환학생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능력을 좀 신장시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중심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 외에 다른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그거를 지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과 경험 사항을 좀 어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무 관련해서 전공 자격증이 있다면 이걸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특별히 어떤 자격증을 보겠다라고 제시된 건 없지만 이제 참고 삼아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이제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산 기술도 그렇고 뭐 오류 점검, 뭐 어떻게 뭐 검사 이런 서류 정도가 많고 또 스태프 직구는 또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모스나 ITQ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로 본다면 뭐 화공 기사나 뭐 화학 분석 기사, 정밀 화학 기사, 그리고 품질 경영 기사, 품질 경영 기사 같은 것들 좀 이제 어필하면 되는데 없다면 이제 지금 제가 기사로만 예시를 드렸지만 산업 기사도 있는 자격증은 산업 기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 쪽에는 뭐 전기 기사, 기계 기사, 뭐 산업 기계 설비 기사, 뭐 생산 자동화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안전 직무로 들어가서는 산업 안전 기사는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폐기물 처리 기사, 뭐 위험물 산업 기사, 신재생 에너지 뭐 발전 설비 기사 이런 것들 외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충분히 뭐 어필하시면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 관문이죠. 필기 전형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필기 전형은 이제 온라인 인성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코오롱이 이제 2019년부터 온라인 인성 검사에 AI 채용 그 면접을 전형을 포함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졸경체가 그렇게 하고 성향 검사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용 연계형에서도 AI 면접을 볼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제 인성 문항 같은 관련된 질문은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성격, 뭐 가치관, 그리고 조직 부합도,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인재상과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그 분포 그래프와 이제 수치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온라인 인성검사를 넘기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게 면접 전형입니다. 네.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원데이 면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하루 동안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뭐 PT 면접도 들어가고요. 역량 면접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역량 면접 안에 이제 PT 면접도 보게 되고 또 역량 면접에서 질의응답, 직무나 어떤 이런 역량을 볼 수 있는 해당되는 기술 전공 해당되는 질문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현재는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 시스템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지가 따로 나가겠지만 우선은 이제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장은 편안한 복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정장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장 금지인데 정장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가되 전장은 피하라고 했으니까 좀 극단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제 넥타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너무 어두운 이 세트 상하이의 같은 소재의 원단으로 된 세트가 수트잖아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요소를 빼고 좀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캐주얼 자켓 정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오롱사 로고가 박힌 코오롱사의 의류로 입고 가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게 뭐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좀 애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접 전형 준비 팁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쌤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네. 면접 평가에도 참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로 네. 참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참여한 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 뭐 다른 공공기관의 어떤 외부 면접위원으로 혹은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팁들을 좀 그 기준에서 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평가의 어떤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네. 예, 그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네. 2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지원 자격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죠. 네, 지원 자격이 특별하게 뭐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에 졸업을 하셨거나 혹은 8월 기준으로 이제 졸업을 하실 분들,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말 기준으로 해서 공인 어학 성적, 영어예요. 영어의 공인 어학 성적이 있어야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는 자격이 없지만 이제 자격증 그 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